안녕하세요. 리디아의 참 영문법의 리디아입니다. 술술 읽고 듣고 이해하는 영문법 3로 English Learner에서 English User 되세요. 오늘은 Chapter 5 첫 번째 시간입니다. 문장 늘리기를 위한 동사의 활용 4가지 시작할게요. 자, 동사의 4가지 형태와 쓰임이라고 Chapter 5의 제목이 보이고 있지요. 자, 여기서 동사의 4가지 형태라는 것은 영어로 말했을 때 main verb, 즉 수어를 구성하고 있는 주어 다음에 나오는 주어와 수어로 문장이 구성되잖아요. 그럴 때 수어의 맨 처음에 나오는 동사를 main verb라고 하잖아요. 이 main verb, 즉 주 동사가 아닌 경우에 동사의 4가지 형태를 말합니다. 즉 문장 늘리기를 위해서는 주어 다음에 수어로 나오는 동사의 활용을 시제에 맞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예를 들어서 I have just arrived. 나 막 도착했어 라고 말할 때 이 arrived는 V3 형태가 됩니다. 수어를 구성하는 main verb가 과거분사로 쓰이는 경우죠. 왜냐하면 완료 시를 써야 되니까, 즉 과거에 시작해서 현재 동작이 막 마무리됐을 때 이 수어를 구성하는 메인 verb가 V3가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또는 I'm eating a sandwich 라고 했을 때도요. 자, 이게 메인 verb가 되는 거죠. 동작의 진행을 나타내기 때문에 동사의 ing 형태가 붙은 경우, 요런 것도 메인 verb가 수어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경우라고 보면 되죠. 이런 경우가 아닌 경우를 말합니다. 자, 그것을 따져봤을 때 이렇게 4가지 형태가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수어를 구성하는 메인 verb로 쓰일 때 이외에 4가지 형태의 동사의 쓰임을 잘 알아야 문장을 길게 늘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메인 verb를 활용하는 경우하고 똑같습니다. 형태는. 하지만 메인 verb로 쓰이지 않을 때 동사의 활용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먼저 4가지 경우가 무엇인지, 그리고 각각의 관련된 예문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챕터 5는요, 제 교재의 서머리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챕터 4까지의 내용에서 중요한 것을 한번 정리해보는 챕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동사의 활용 4가지, 동사의 활용 4가지 중에 첫 번째는 to infinitive를 말합니다. 즉 동사를 품사로 가진 단어, 예를 들어서 it가 되겠죠. 즉 그 앞에 to를 붙여서 to it 라고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경우는 총 4가지 예문을 들어서 살펴볼 건데요. 그 외에도 다른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to it, 즉 to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쓰는 경우, 첫 번째 이런 투부정사의 경우에 4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A 보시면요. To eat delicious food must be one of the greatest pleasures in life. 그래서 자, 이 to eat는 메인 verb로서 쓰이지 않고 당연히 여기서는 그러니까 수어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주어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must be가 이게 메인 verb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뭐뭐는 은는 가로, 자, 우리가 subject의 주격 조사가 되죠. 그래서 영어에서는 은는이가라는 조사가 없으니까 어쨌든 은는이가에 해당되는 부분에 to infinitive, to 부정사가 쓰인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부분 슬래시 앞부분 모두가 뭐뭐는에 해당되는 subject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은 뭐뭐임에 틀림없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커다란 즐거움,
가장 대단한 즐거움 중에 하나임에 틀림없다. 삶에서. 자, 맞아. 그쵸? 먹는 욕구, 식욕은 자, 우리 인간의 즐거움 속에 가장 큰 즐거움 속에 대표적으로 차지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주어를 구성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subject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is 앞에 뭐뭐는에 해당되는 subject 속에 이렇게 to infinitive가 쓰여 있는 것이네요. 또 subject를 구성하는 거죠. 이 자체가 subject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a pleasure라는 subject의 정보를 주는 거죠. to it는 앞에 있는 명사의 정보를 주는 거라서 a pleasure to it가 술부는 주부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먹는 즐거움은 이렇게 마치 이 to it은 형용사처럼 하지만 which는 명사 뒤가 되는 거죠. 그래서 A의 주부와 B의 주부의 확실한 to it의 위치 차이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먹는 즐거움은 is valuable for those who live to eat. 참 가치가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죠. 가치가 있다. 누굴 위해서 가치가 있냐면 먹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 여기에서 후부터 to eat, live to eat도 마찬가지로 형용사 역할을 하는데 여기서는 부정사가 아니라 관계사가 쓰인 거죠. 관계사절이 쓰여서 형용사 역할은 마찬가지로 같지만 절의 형태가 쓰여져 있는 거죠. 그래서 먹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valuable 하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앞에 to it, 요 to it과 to 여기 지금 나와 있는 to it은 쓰임이 다른 겁니다. 여기에서는 목적을 나타내서 뭐뭐 하기 위해서 라는 의미고 여기서는 뭐뭐 하는 것은 여기 또도 뭐뭐 하는의 의미로서 쓰인 거죠. 자, 그 다음에 C 보면 It is one of the greatest pleasure. 여기에서 요게 바로 메인 버브가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is의 보어에 해당되는 부분 속에 요거 투부정사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가장 커다란 즐거움 중에 하나입니다. 삶에 있어서. 그런데 주어가 너무 길어서 아까 A가 C로 바뀌었다고 보면 됩니다. 주어 부분이 to eat delicious food인데 요게 너무 길다고 생각되면 요 주어 자리를 it로 가짜 주어로 채우고 나머지를 그러니까 to eat delicious food를 문장의 맨 뒤로 끌어내린 것이죠. 그래서 진짜 뭐가에 해당되는 부분은 to eat delicious food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은 삶에 있어서 커다란 즐거움 중에 하나다 라는 이야기죠. 즉 A와 C는 같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수로 부분의 내용은 조금 달라요. must be가 된 거죠. It must be 이렇게 써도 되죠. It must be one of the greatest pleasure in life to eat delicious food 하면 완벽하게 A를 C로 바꾼 게 되는 거죠. paraphrasing 하는 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A와 C는 거의 같은 의미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서브젝트로 쓰인 것인데 너무 길다고 생각됐을 때 패턴을 바꾼 거죠. it로 시작해서 to eat delicious food를 문장의 뒤편으로 보낸 거라고 보면 됩니다. 요것을 이렇게 바꿀 수 있고 요것 또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것은 연습해서 익혀두셔야죠. 자, 그 다음에 D. It is the best way for me to eat ice cream to relieve stress. 여기도 is가 메인 버브가 되는 것입니다. 또 it, C와 D는 공통된 점이 있죠. it, 원래 주어가 너무 길어서 그 자리를 대신할 만한 it로 채워주고
그리고 진짜 주어는 문장의 뒤로 끌어내린 겁니다. 자, 그래서 그것은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to eat ice cream to relieve stress가 되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여기도 위에 있는 요 to eat과 마찬가지로 목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이스크림을 먹는 것은 여기서는 주어의 역할을 하는 거죠. to eat는 여기 to eat, A의 to eat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아이스크림을 먹는 것은 이게 it 자리에 원래 있었던 주어가 되는 거죠. 최고의 방법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다. 여기까지 들어가야 되겠네요. 이거 정정할게요. 나머지 좀 지우고요. 여기까지가 it 자리에 원래 있어야 할 주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to it 하는 주체가 나라는 걸 이렇게 표시해 주려면 for me 라고 써주면 됩니다. 그런데 요 for me 요거는 일반적으로 요거는 생략되죠. 그냥 이것을 말한 화자가 그렇다라는 건 청자는 다 알 수 있습니다. It is best way to eat ice cream to relieve stress. 이렇게만 해도 듣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 네가 스트레스를 풀 때 아이스크림을 먹는 걸 최고로 치는구나 라고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to eat 하는 주체를 구체적으로 밝히려면 for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목적격을 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원래는 이 it 자리에 이렇게 쓰여졌겠죠. For me to eat blah blah stress. 여기 너무 기니까 이렇게까지 할게요. it 자리에 원래 있었던 주인인 주어는 For me to eat ice cream to relieve stress is the best way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위에 있는 to eat delicious food보다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렇게 주어가 한층 더 길어질 경우에는요. 요게 A도 C도 요건 가능합니다. 요 정도 주어인 경우에는 주어를 그냥 그대로 드러내서 to eat delicious food 하고 블라블라블라 하고 술부를 구성하는 것도 괜찮고 요거를 it로 바꿔서 쓰고 to eat delicious food를 문두로 보내도 괜찮아요. 하지만 D의 경우에는 for me to eat ice cream to relieve stress는 너무 길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고 술부를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it is the best way blah blah로 쓰는 게 훨씬 일반적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동사의 활용법은 투부정사를 만든다라는 거였고 이 네 가지 활용법은 꼭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bare infinitive인데요. 이거 좀 지울게요. 두 번째 동사의 활용법은 bare infinitive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뭐 원형 부정사라고 문법어를 사용하시는 문법 선생님들도 있는데요. 어쨌든 즉 동사 앞에 아무것도, 동사 다음에 아무것도 안 붙는 경우죠. 그래서 자, 이 문장 센텐스 2 볼게요. I saw you at lunch at the cafeteria. 요게 메인 verve입니다. 나는 보았어. 네가 점심 먹는 걸 봤어. 라는 얘기죠. 즉, so라는 지각동사는 자, 여러 가지 지각동사가 있죠. 뭐 watch라든가 listen to라든가 자, 이렇게 듣고 보고 하는 이런 지각동사가 있죠. 지각동사는 쏘니까 그 본 대상이 나오고요. 뭘 봤는지 사람이든 사물이든 동물이든 대상이 나오고요. 그 대상이 무언가를 어떤 동작을 했다 했을 때 그 다음에 나오는 동사는 무조건 원형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일단 원형이 나와야 된다 라고 이해를 해주세요. 그래서 먹는 걸, 점심 먹는 걸 봤어 라는 얘기죠. 카페에서 학교 식당에서 카페테리아는 주로 구내식당을 말하는 거죠. 학교 식당이든 회사 식당이든요. 자, 그래서 it가 되는 거고요. 여긴 to eat 하면 비문이 되는 겁니다. 자, F. She made her son eat all the vegetables left on the plate.
자, 그래서 요거는 또 사역, 동사라고 하죠. 뭔가 주체가 어떤 것을 시키는 거. 사람이 됐든 사물이 됐든 시키는 것을 말하고 let라든가 have 또는 준사역 동사, 뭐 help 등등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녀는 시켰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뭐 만들었다. 그러니까 시킴을 받는 대상이 좀 지우고요. 시킴을 받는 대상이 요 make 다음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누구를 뭐 하도록 시켰어요? 그녀의 아들을. 그 다음에 뭐 하도록 하는 행동이 나와야 됐잖아요. 그 대상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동작을 나타내는 표현이 나타내야 되는데 그때 이렇게 bear infinitive를 쓴다는 거죠. 그녀의 아들을 먹도록 시켰다. 뭘 먹는지는 당연히 그 다음에 목적어, it의 보충어인 목적어가 나와야 되겠죠. 명사, NP가 나와야 되겠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NP가 나온 거고요. 모든 채소를 먹도록 시켰다. 남겨진 채소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V3고요. 형용사처럼 쓰인 거예요. 동사가. 그래서 아까 요 to eat가 앞에 있는 pleasure라는 명사를 수식하는 것처럼 이것도 형용사로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게 됩니다. 남겨진 과거분사니까요. 앞에 있는 명사와 이 동사의 관계는 수동 관계여야 합니다. 얘는 사람이 남긴 거고 얘 입장에서 보면 남겨진 것이니까 과거분사가 쓰여야 하는 거죠. 남겨진 모든 채소들을 먹게 했다. 근데 어디에 남겨져 있었냐? 접시 위에 남겨진 모든 야채를 먹도록 했다. 라는 거죠. 이렇게 live라는 동사가 과거분사 left가 되었어도 live는 그 다음에 장소를 의미하는 표현을 꼭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장소에 관한 표현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I left on my umbrella on the bus. 그것도 쓰여야 되죠. 만약에 I left my umbrella 하면 문장이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문법적으로도 여러분은 상식적으로는 맞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영어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하는 문법에서도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left는 남겨두다라는 의미일 때는요. 무엇을 어디에 남겨놓는지 NP가 나오고 장소를 의미하는 PP가 나오는 게 맞죠. 그러니까 이 경우도 left가 형용사 역할을 하는 과거분사이지만 그 다음에 장소를 나타내는 표현이 꼭 따라 나오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bear infinitive가 쓰이는 경우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렇게 좀 비교를 할게요. present participle로 쓰이는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우리말로 완료 중에서 현재 완료라고 말을 하죠. 즉 동사에 ing 형태가 붙는 경우입니다. 자, G, I saw you eating lunch at the cafeteria. 자, 이 경우에는 이렇게 동사의 ing가 그 보아짐을 당하는 대상의 활동이 그 ing가 붙었고 이 경우에는 동사의 원형이 있습니다. 둘 다 가능해요. 단 동사가 이렇게 지각동사인 경우에 그런데요. 두 개의 의미 차이가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where infinitive가 쓰인 것은 이 주체가 대상이 뭔가 하는 행동을 끝까지 다 본 경우를 말합니다. 즉 카페테리아 구내식당에서 밥을 다 먹는 것을 보았다는 거고요. 이렇게 현재 완료가 쓰인 경우는 일부만 보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쏘인 경우에는 일부만 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뭔가 식당에서 밥을 먹는 것을 보는 거. 그러니까 자기는 예를 들어서 이 상황을 하나 제시해 보면요. 나는 다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식판을 들고 나오는데 내가 알고 있는 누군가가 밥을 먹고 있는 것을 봤다는 거죠. 즉 식판을 들고 나와서 이제 좀 일부분을 보고 그 사람이 뭔가 하는 동작을 일부분을 보고 식판을 이제 놔두고 이제 식당 밖을 빠져나왔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말이죠. 나중에 이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I saw you eating lunch at the cafeteria.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2번과 F 문장의 G 문장의 차이점을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H 보면요. Eating delicious food must be one of the greatest pleasures in life. 죄송합니다. 여기에서 아까는 to eat delicious food 블라블라가 서브젝트로 쓰인 경우였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ing 형태로 바꾸었어도 의미가 같습니다. 그리고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eating은 동명사가 아닌가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렇게 동사에 ing 형태가 붙는 것을 그냥 형태에 초점을 맞춰서 굳이 현재 완료 그리고 동명사로 구분하지 않고 쓰는 문법 학자들도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저도 이렇게 굳이 구분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to eat delicious food나 eating delicious food나 주어 자리에 쓰일 수 있고 또는 목적어로서 쓰일 수도 있겠죠. 수로 부분에 쓰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의미는 같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I 볼게요. I like to watch baseball games on TV eating some snack. 자, 그래서 여기까지만 쓰여도 완벽한 문장입니다. 여기까지 쓰이고 마침표가 땅 찍혀서 나는 TV로 야구 게임을 보는 걸 좋아한다 라고 해도 되는데요. 뭔가 부가적인 설명, 상황 설명을 덧붙이기 위해서 이렇게 현재 완료로 시작하는 문장을 끝에, 주로 끝에 아니면 문장 처음에도 올 수 있어요. 이렇게 덧붙일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전체 문장에서 잘 의미를 파악하거나 아니면 앞문장이나 이 문장의 다음 문장을 보고 뭐 의미를 파악해야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뭐뭐 하면서의 의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즉, 과자 먹으면서 나는 TV로 야구 경기 보는 걸 좋아해 라고 하면 자연스럽죠. 그래서 I like to watch baseball games on TV eating some snack 라고 하면 되겠죠. 자, 여태까지 살펴본 문장을 여러분의 문장으로 좀 만들어서 여러분 것으로 잘 소화시키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I like to 다음에 뭔가 여러분이 하는 거 하고 좋아하시는 걸 넣어도 되고 어떤 동작을 하면서 그 동작을 하는지도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에게 맞는 표현을 넣어서 문장을 잘 이해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마지막에 네 번째입니다. 오늘은 조금 강의가 길어졌는데요. 마지막 네 번째 마저 설명하고 강의를 마무리할게요. 자, 네 번째는 past participle. 저는 V3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their infinitive를 V1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past form을 V2라고 하고 그리고 past 여기 줄여서 PP라고 하죠. past participle form을 V3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V3의 경우인데요. 즉 it의 경우에는 it이 되겠죠. 요 경우는 문장 속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Jake 가면 I think this frog's poison reduces the risk of its being eaten by its predators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메인 verb는 reduces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사실 문장의 주어와 동사는 요게 맞는데요. 여기는 complement에서 대시 생략되고 완전한 문장이 올 수 있죠. think라는 동사의 특성상 그게 가능한 거죠. 난 뭐뭐라고 생각해. think의 complement가 문장이 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뭐가 뭐뭐 하다고 생각해 라는 얘기죠. 그래서 complementization that 이하의 문장 속에 주어는 This frog's poison이 되겠죠. 어떤 특이한 개구리를 제가 보고 그 개구리에 대해서 뭔가 좀 알고 그때 그 봤던 것을 떠올려서 그 개구리와 관련된 것을 떠올리면서 문장을 만들어 본 건데요. 자, 되게 조그맣고 색감이 아주 진한 개구리인데 이 개구리는 아주 치명적인 맹독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개구리의 독이 줄인다, 위험을 줄인다. 어떤 위험 했을 때 risk of something으로 표현합니다. 어떤 위험이냐면 predator,
포식자, it's predator니까 그 개구리의 포식자들에 의해서 잡혀 먹힐 수 있는 위험이 되는 거죠. 그래서 it는 또 그 this frog를 얘기하는 거죠. 잡혀 먹을 수 있는 위험이기 때문에 이 of가 왔고 of라는 것 다음에는 이렇게 ing 형태, 동사의 ing 형태가 와야 되죠. 이게 전치사니까요. 그리고 이 현재 ing 형태의 동사가 활용됐을 때 앞에 이 동작이 주어로 쓰이려면 소유격이 와야 돼요. 그래서 그것에 잡혀 먹힐 확률, 잡혀 먹힐 위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는 뭐 뱀 같은 거에서 뱀 같은 거에 의해서 잡혀 먹히는 것이니까 수동문이 쓰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be 그리고 동사의 과거분사 V3 형태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be는 앞에 있는 of 때문에 being이 됐고, 그리고 요 수동문을 만들어주는 조동사 be에 의해서 it가 V3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being it의 주체는 이렇게 소유격으로 표시되어져야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of it's being eaten by 그리고 그 먹는 주체가 나오는 거죠. by 다음에 에이전트라고 하죠. 문법 용어로서는 에이전트가 by 이하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by의 의미는 뭐뭐에 의해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수동 구문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능동 구문일 때에는 뭐 a predator is a frog 이렇게 능동 구문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of 이하가 이런 식으로 쭉쭉 문장 늘리기가 된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려면 제가 강의했던 수동문 관련된 거를 찾아보시거나 제 책에도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는 조금 그렇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과거분사가 쓰인 경우이고요. 그 다음에는 K, not being eaten by its predators, it can live up to 100 years old. 이 문장은 제가 바다거북이를 보고 만들어 본 문장인데요. 자, it부터 주절이 되는 거죠. 자, 이것은 앞에 있는 종속절이 앞에 올 수도 있죠. 당연히 앞에 종속절이 있고 뒤에 주절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 물론 이것은 it라고 되어 있고 종속절의 주어도 it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뭔가 앞서서 어떤 문장이 쭉쭉쭉쭉 이어지고 나서 설명하고자 하는 주체를 it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it는 바다거북이가 돼요. sea turtle. 아이고 잠깐만요. 이거 다 지우고요. it는 이렇게 앞에 종속절이 오고요. sea turtle. 여기서는 it로 받았으니까 AC 터럴이 되는 겁니다. 이게 터럴이 갑자기 스펠링이 이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스펠링 틀렸으면 양해하시고요. 어쨌든 a sea turtle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not being eaten by its predators, a sea turtle can live up to 100 years old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거북이들은 여기서 a sea turtle를 바다거북이 한 마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체를 대신하는 겁니다. 이렇게 단수 표현을 쓰였어도 문맥상 전체를 대표하는 경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바다거북이들은 어디까지 산다? up to 100년까지 살아요 라는 이야기죠. 살 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뭐뭐 하다면 100년까지 살 수 있다. 이게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분사구문은 뭐뭐 했을 때 뭐 when이나 if로 시작하는 종속 접속사로 바꾸고 주어 동사로 쓰여진 것이 주어가 주절과 동일하니까 생략된 것이고요. 그래서 부정어 남고 그 다음에
이것도 수동 문장이 돼야 되는 것이니까요. 만약에 이렇게 when으로 쓰였다면 when it is not eaten by its predator. 컴마하고 주절이 똑같이 오겠죠. When it is not eaten by its predators. 이거는 if의 의미입니다. when if의 의미로 쓰일 때 있어요. 뭐뭐 했을 때 가정하는 거죠. 그것이 즉 바다거북이가 그것의 포식자에 의해서 먹히지 않는다면 잡아먹히지 않는다면 바다거북이는 100살까지 살 수 있어요 라는 문장인데 접속사 생략하고 그리고 주어 같으니까 생략되고 그리고 비동사가 있을 땐 여기서는 비동사가 아니라 수동문을 만들기 위한 조동사죠. 생략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eaten이 아니고 그러면서 생략되는 게 아니고 자 is가 being으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 부정어는 요 앞에 쓰여야 되는 거예요. not 앞에 온다는 거 요거 유념하시고요. 그래서 분사구문으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분사구문으로 바뀔 때 K가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동사가 과거분사로 쓰일 때까지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좀 깨끗하게 정리하고요. 오늘 강의 아주 중요하고요. 꼭 제 강의 이해가 안 되신다면 2번 이상 꼼꼼히 들어보시고 이해를 충분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할게요. 복습 중요합니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